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어제 또 비슷한 그런 잡다한 이야기 그런 내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엄청 뚜렷하게 좀 그 주도 해가지고 중요한 이슈를 뭔가 포인트를 잡고서 한다기보다는 좀 의식의 흐름 그리고 관련해서 뭐 내일 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뭐 지수가 항상 이렇게 좀 밀리면은 좀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게 뭐 제 계좌가 밀리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든 이제 할 자신이 있거든요.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래가지고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 내어려놓는 종목들도 있고 뭐 좀 저도 뭐 물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시장이 안 좋으면은 같이 생기는데 지수가 밀리니까 또 사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신만의 그 매매 틀 안 잡히신 분들 항상 이렇게 좀 지수 밀린다 싶으면은 마음이 안 좋은 게 좀 그 메일이 좀 많이 와요. 제가 뭐 다 막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답변 드리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도 많기는 한데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는 지수 하락은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수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틀이 잡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지수 하락이 내 계좌, 예수금 하락, 그거랑 같이 이어지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항상. 자,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뭐 밀렸던 내용들에서 좀 포인트를 잡자면은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관련해서 오미크론 첫 감염자 나오나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일단 확진자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좀 체크는 더 걸린다고 해요. 확진자 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코로나 확진자인 거는 금방 나오는데 오미크론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뭐 델타나 이런 그런 변이 일반적인 변이인지는 좀 그 분석을 더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중에 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관련해서 결과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밀렸던 이유가 미국 선물이 밀렸어요. 지금 미국 선물이 방금 1.8% 막 이랬었는데 일단 조금 버텨주네요. 관련해서 일단 기술주 0.5%, 뭐 다우랑 S&P 이런 것도 1%대 밀려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밀렸던 이유가 모더나 CEO가 항상 이런 거 보면은 좀 얘기 안 해도 될 법한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괜히 입방정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리는. 그래가지고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델타보다 오미크론의 효과 좀 적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 봤을 때 사람마다 좀 해석은 다르거든요.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생각했던 거기도 하고 애초에 오미크론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됐던 게 기존 백신에 대해서 무력화 가능성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갖다가 지수를 미리 밀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요 움직임이 그것 때문에 나왔던 거고 개파락도 했었고 했는데 즉 시장에는 이미 다 알던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기존 백신 무력화 가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치사율은 좀 뭐 아직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증상이 대체적으로 좀 약하다. 대신에 전염성은 좀 강한 것 같다. 그 뭐 복도 건너서 뭐 감염도 된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편적인 좀 단편적인 재료들은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그것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테마주에서 3등에서 꼴찌주 이 움직임을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거의 폐병 걸린 환자처럼 그냥 콜록콜록이에요. 미국 1% 밀리면은 우리나라는 지레 겁먹고 3% 4% 밀려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개파락이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 1% 밀렸는데 우리나라 혼자 겁먹어서 4% 밀었다. 그리고 내일 개파락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하게 밀린다는 거죠. 미국 대비해서 과하게 밀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1, 2% 밀렸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겁먹어가지고 3, 4% 밀어놓고 미국 그 뭐 내일 장 열리고서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뭐 개파락까지 더 한다? 근데 이제 개파락은
그건 있어요. 이렇게 밀리니까 개인들 미수,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것까지 있습니다. 겁먹어서 시가에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미수랑 신용반대 이것도 커요. 분명히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들 개파락하는 거고 제가 항상 좋다, 할만한 자리다 라고 설명드리는 건 이 구간이거든요.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매일 겁을 너무 세게 먹으니까 그거에다가 개파락하면은 미국 1, 2% 밀렸는데 우리나라는 3, 4%가 아니라 오늘 장 4% 밀렸죠. 거기다가 4%에다가 내일 개파락이면은 뭐 5에서 6%예요. 미국 대비해서 2배, 3배 혼자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또 진정이 되는 거죠. 많이 밀렸다가 쟤네 1, 2%밖에 안 밀렸는데 우리 너무 겁먹었나?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좀 올라가자. 이런 느낌.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개파락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분명히 어제도 설명드렸던 거, 공포감은 며칠 더 봐야 한다. 관련해서 오늘 지수 갭 뜨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밀릴 것 같다. 뭐 결과적으로 맞은 거죠. 결과적으로 맞은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갭 뜨면 안 좋을 것 같다. 왜? 공포감이라는 거는 살아있어요. 며칠. 저는 애견인입니다. 개를 좋아해요. 지금 갑자기 좀 예시들게 멍멍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좀 기분 애견 키우시는 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냥 비유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다른 예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잠시만요. 뭐 여하튼 동물. 자, 왜 공포감이 지속되냐?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멍멍이 강아지 새끼 때 이 멍멍이 새끼라고 하니까 욕 같네요. 강아지라고 하면 어린 거죠. 강아지 때 교육을 하잖아요. 뭐 배변 훈련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얘가 잘못했으면 뭐 사람 밥상 올라와가지고 막 밥 그릇에다가 막 머리 막 들이받고서 제가 키우던 강아지 중에 그런 애도 있었습니다. 좀 라면 같은 거 끓이고서 냅두고서 잠깐 뭐 냉장고 가가지고 뭐 좀 들고 왔더니 냅다 올라가가지고 식탁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제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바닥에서 핸드폰 보면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 잠깐 비운 사이에 올라와가지고 주둥이 받고서 막 하더니 저를 싹 둘러보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근데 입 주변에 라면 국물 다 묻어있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잘못을 했을 때 뭐 이제 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교육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저는 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강아지가 내가 강아지인데 어떤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혼나, 아파, 괴로워. 그리고 다음에 또 A라는 행동을 했는데 두 번째도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강아지한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아프네? 괴롭네? 이렇게 각인이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좀 강아지로 예시를 든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개였습니다. 제 지금 순간적인 머릿속에서 짜낸 거는 그런 느낌처럼 주식시장에서 뭐가 됐든 사실 코로나 저거 지금 오미크론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될 포인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전염성이 강한 대신에 증상이 약한. 그래서 전염성이 강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염성은 뭐야? 전염성이 강하다. 플러스 기존 백신 무력화인데 자, 기존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돌파 감염 일어나는 중 플러스 각 백신사에서 100일 정도면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염성이 강하다. 이거는 전염성이 강한 거는 분명히 문제예요.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대신에 치사율이 글쎄
증상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전염성이 문제가 되는 거는 퍼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치사율, 즉 사람이 결국에는 질병에서 가장 문제가 사람이 죽냐 마냐거든요. 코로나 그냥 걸리고서 뭐 근육통 하루 오고서 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치사율이 없어요. 사망을 안 해. 그럼 지금처럼 공포감 막 그 세상이 다 막 그 닫고 막 항로 봉쇄하고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냥 근육통으로 끝난다? 아니면 그냥 기침 하루 하면 끝난다? 전염성이 미친 듯이 강하더라도 기침 하루 하고 끝날 정도였으면은 지금처럼 공포감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고 뭐 나라들 각각 뭐 항공 다 막고 처음에 해외 입국 금지하고 이랬을까요? 뭐 재택근무하고 회사들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치사율이 있으니까, 즉 질병의 포인트는 치사율이에요. 사람이 죽냐 안 죽냐, 걸렸다가 죽을 확률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전염성이 강한 대신에 얘는 지금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증상이 좀 약한 것 같고 치사율 약한 것 같은데? 즉 전염성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그 뒤에 질병의 본질적인 공포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기존 백신에 대해서 돌파 감염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의미가 그렇게 있나? 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사회가 다시 봉쇄할까? 작년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서 막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처럼 다들 세국 정치 하듯이 막 다 문 걸어 잠그고 그럴까요? 이번에는 덜 할 거예요. 왜? 이번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하더라도 약할 거다. 덜 할 거다. 강도가. 왜? 이미 코로나 2년 겪었어요. 이미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익숙해요, 이미.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뭐 그냥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백신 맞고 마스크 차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씻고 그 다음에 접촉 조금 거리 두고, 그렇게 크게 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회사들 어차피 재택근무 돌아가는 회사들 다 있어요.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는 뭐 이게 결국에는 뭐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주관성이 제 생각이 들어는 가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요 부분만 봤을 땐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한 대 맞았으면은, 시장에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한 대 맞았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일단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이용을 합니다. 기관, 외인들은 이용을 한다는 점. 개인들, 신용, 미수, 반대매매 나올 때까지 이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공포감이 지속되는 거는 오미크론 관련 뭐가 됐든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확진 국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니까 이게 딱 끝나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전 세계 다 확진 걸렸다, 이제 더 이상 퍼질 곳 없어, 뭐 선진국도 다 퍼졌어, 오미크론 다 들어왔대,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 그냥 밋밋할 겁니다. 뭐 어차피 들어왔는데 뭐 어떡해,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마스크 차고 백신 맞고 뭐 그거 말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백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차라리 전 세계로 다 퍼졌으면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그 뭐 당일 뭐 좀 번쩍할진 모르겠는데 한 2, 3일이면 돌려줍니다. 아이 뭐 이거 뭐 겪어봤더니 작년 코로나랑 다를 거 없네. 겪었는데 2년 동안. 대신에 공포감이 지속이 아직 며칠은 제가 좀 더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국가들이 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게 오늘 요건 있어요. 결국에는 해외 입국자 확진자 나왔는데 뭐 이제 아직 질병이 체크는 안 됐는데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아니더라도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홍콩처럼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그 공포감에 대해서 잔존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개파락하면 또 똑같다. 어제랑 시장은 저는 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수 1%, 2%또 하락한다? 그러면 어제처럼 요 부분 제가 11시 정도까지 좀 돌려줄 것 같다고 했죠. 돌려주고 여기 이후에는 솔직히 몰라요. 이 이후에는 미국 선물 흐름이랑 그 뒤에 뭐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내일도 개파락 세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전 11시, 10시 반 요 부근까지는 또 어제랑 비슷한 패턴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 뉴스, 임팩트 있는 악재 뉴스가 붙지 않는다는 조건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걸 매매 시나리오에 더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경우의 수는 우리나라 개파락하냐, 보합 부근에서 하냐, 갭상승하냐 이거예요. 크게 나눴을 때 개파락을 하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많이 개파락하냐 아니면 조금 그냥 개파락 애매하게 하냐. 조금 애매하게 하면 보합으로 같이 묶어보면 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일봉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 뭐 내일 밀렸다가 좀 돌려줄지는 모르겠어. 뭐 아침에 개파락해서 돌려줬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릴까? 이 공포감이 언제까지 좀 존재할까? 이어질까? 이거를 언제까지 기간 외인 세력들이 좀 이용을 할까? 하락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RSI 저는 30 요거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은 웬만해선 저점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투매 구간 대부분은 RSI 30 밑으로 내려갈 때는 좀 과한 매도 구간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일자 아니면은 그 폭으로 갖다 좀 분할 매수하면 웬만해선 좀 무난하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지수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뭐 공부용 영상에서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짜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일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개파락을 해라 차라리. 애매하게 또 막 보합하지 말고 오늘처럼 갭 뜨는 건 일단 최악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물론 이제 그 케이스는 있죠. 미국이 우리나라가 갭이 뜨더라도 한 1% 갭 뜨는 것까지 괜찮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새벽 중에 한 3, 4% 엄청 좋게 마감을 해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과하게 밀렸으니까 미국 대비해서 미국 선물 1, 2% 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지수 막 5% 밀리고 이게 있었으니까 미국이 진짜 세게 돌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1, 2% 갭 뜨는 거에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그 부분 빼고서는 갭 상승은 저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즉 미국이 미친 듯이 상승해서 돌려주는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갭 상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이 흐름이 내일 또 돌려주고 그 다음날 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분명히 안정되는 게 보이기 전까지, 즉 내일이 와봐야 저도 알아요. 관련해서 지수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내일 올라갑니다. 무조건 내일 내려갑니다. 이거 예측 그냥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절대 한 명도 없어요. 주식 날고 기는 사람들 절대 없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 시나리오를 짜놓고 내가 생각한 거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내가 거기에 근접한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되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보였을 때 일단 대응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짠다거나, 이게 그냥 정석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일 돌립니다. 무조건 내일 저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내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풀배팅 때려야죠. 그냥 배팅도 아니고 미수에다가 집안, 뭐 가족분들, 주택담보대출 다 땡겨야죠. 신용대출, 뭐 지인들 해가지고 찬스 써야죠. 내가 저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건 확신합니다. 주식은 확신에 가까운 좀 자신이 좀 생각을 베이스로 갖다가 매매를 시나리오를 생각해두고 그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면서 장중에, 이건 대응의 영역이에요. 미리 짜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응으로 갖다가 실시간으로 판단하면서 좀 고칠 거 고치고, 이게 정석이지.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저점이다, 어딨어요 그게. 자신들이 말로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100% 확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니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계속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시나리오에 숙련이 되면 될수록 내가 장중에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 종목도 똑같겠죠.
지수 개파락하면은 뭐 어차피 오늘 강했던 애들 여기서 좀 찾아놓으면 되는 거고, 지수 안 좋으면 또 얘네들 또 움직일 수 있겠네. 아니면 저처럼 오늘 내일 지수가 미국 대비해서 너무 갭이 많이 뜬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 아침에 개파락을 했죠. 지수 뜨니까. 대신에 지수 갭 뜨니까 밀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사로 또 쓱 다시 돌려주는 모습. 그런 것들. 이게 1, 2주 정도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계속 해야겠죠. 단발성으로 끝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계속 좀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확정난 게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항상 지수 절대 한 번 좀 밀린다 싶었을 때 지수 갭 뜨는 거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수가 밀리는데 그 와중에 양봉을 하나씩 뽑아준다니까요.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가 볼까요? 코로나? 요거 밑골이 달았을 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좀 돌려주겠지. 마이너스 13%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7% 저점 달았는데 안심했을걸요? 근데 시장은 만만하지 않아요. 더 밀어요. 이거 양봉, 아, 이거 저점 짓지. 아, 이거 돌려주겠지. 이 정도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지수가 며칠 만에 20%를 미는데 말이 되냐. 이거는 진짜 쌍바닥이다. 네. 그런 거는 무시합니다, 시장은. 개인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비중 관리랑 분할 매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등이 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 실현하고 그걸로 갖다가 뭐 좀 손실 중인 거 좀 깎아낸다거나, 즉 비중을 줄이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지. 요런 하락장에서 내가 물려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현금 있는 분들은 항상 기다림죠. 현금 있는 분들은 아, 이거 좀 내일 개파락하면 또 좋은 기회 오겠네. 완전 포지션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들고 계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움직임이 한번 나왔을 때, 아,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야겠다. 돌려줄 때, 혹은 오늘 아침에 갭 들 때도, 아, 이건 좀 뭔가 좀 비중을 좀 줄여야겠네. 여기서 1% 떴는데 2, 3% 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미국 지수가 미친 듯이 좋다거나, 아니면 오미크론 대해서 뭐 대항마가 나왔다거나, 백신이든 치료제든 그런 글로벌 증시를 흔든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공포감은 분명히 계속 살아있고. 왜? 아직 오미크론 안 들어왔어. 아직 전 세계에 퍼진 거 아니야. 퍼질 수 있는 국가 여러 개야. 이런 것들. 그게 안정이 언제까지, 그 악재를 언제까지 이용할진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반등 주면은 익절할 거 좀 더 짧게 수익 줄 때 챙기고, 그리고 수익금으로 손실 중인 거 좀 잘라내고, 이런 게 이제 비중 계좌 관리에 대한 잡다한 좀 디테일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좀 주식 좀 물려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반등을 줄 때 수익 나는 건 수익 나는 대로 챙기는데, 물려 있는 거는 본절을 기다려요. 안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이런 거 저점 시가 베팅 해가지고 좀 수익이 나요. 다른 종목들로 뭐 현금이 있었던 걸로 시가 베팅해서 수익이 나는데,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덜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본절 와야지 난 팔고 싶어. 좀 손실 지금 30%인데 한 10%나 5%까지 올라오주면 팔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 돌려줄 때 이런 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 그럴 땐 버티고 정작 손절은 이렇게 밀리니까 4% 막 밀리면 이때 겁먹어서 해요. 아,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아, 괜히 버텼나? 아까 팔걸. 어제 기회 줄 때 팔걸. 오늘 시가에 갭 줄 때 팔걸. 해놓고서 정작 좀 비중을 컨트롤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놓치고, 밀려서 과하게 밀렸을 때 4%,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면은 겁먹어서 파는데, 그런 것이 또 저점으로 반등 나오죠. 나 팔고.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히 답에 가까운 거는 시장의 움직임을 그냥 보면 나와요. 그냥 개인들 움직임. 내가 개인이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손해가 가장 컸나. 내가 언제 손절을 쳤는데 왜 최저점에서 손절을 쳤는가. 그때의 심리를 복귀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작 팔아야 될 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는 안 팔고, 지나고 나서 아까 팔걸. 무서워서 4% 밀리니까 이제서야 무서워서 파는 거예요. 차라리 과하게 밀렸을 때는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차라리 이거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죠? 손절 칠 게 아니라
버텨야 돼요. 오전 중에 반등 나오거나,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악물고 버텼다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민 악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 매매 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들이 손절을 칠 때는 오히려 탈출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손절을 안 칩니다. 과하게 밀렸을 때 손절을 쳐요. 그러니까 과하게 밀고 손절 치고 그 다음날 보란 듯이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손절은 최저점에 쳤어. 무서워서. 왜 내가 최저점에 쳤을까? 최고점의 매도는 못하는데 나는 왜 최저점의 매도는 잘할까? 손절을 잘할까? 돌아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도 좀 잡다한 이야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영상이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수 일단은 미국 선물 좀 잘 돌려주는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관련해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일 개파락 해줘라. 그러면은 또 반등 또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람은 꼭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